가을의 노래라 그러네요. 가을의 노래. 가을의 증언으로 뭐 노래도 그렇지만 화면이 아주 죽여주네요. 화면이 아주 센치멘탈한 화면을 만들어서 가을에 푹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럭저럭 2160을 지키고 있고요. 또 남북 관련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아주 시원하게는 못 갔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남북주들 좀 괜찮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되죠. 팍팍 가야 되는데 아마 곧 팍팍 갈 것이다 생각이 되네요. 팍팍 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들 여러분 이제 화면에 보고 있는 것은 철도주나 금강산주 또 개성공단주 SOC 관련주들 여러 종목들 제가 쭉 남북 관련주들을 모아 봤습니다. 또 농업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또 접경제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훑어 봐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내용들을 다 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빨리 하자 곧 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곧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자. 또 한미연합훈련 연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김 위원장에게 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곧 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미친 개다 라고 하니까 또 김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게 아니다. 그는 사실상 그보다는 낫다. 이렇게 아주 비아냥 조롱하는 그런 이제 또 이 말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가지고 하여튼 트럼프가 야 화끈하게 우리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반응이 쭉 나왔는데 얼굴 보기 싫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보기 싫어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좀 풀려나가죠. 한반도가 풀려나가야 삼성전자도 제대로 가격 받을 것이고요. 또 한반도의 평화가 조금 정착이 되어야 외국인들이 한국에 돈을 팍팍 쏟을 것이고 주식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도 마찬가지죠. 일반 투자도 팍팍 들어오지 않겠나. 그래서 대망의 3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미연합 공중훈련 연기하고 난 다음에 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를 직접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습니다. 곧 보자. See you soon 그랬죠. See you soon. 곧 보자.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조 바이든은 졸리고 아주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게 아닙니다. 그는 사실상 그보다는 낫습니다. 말아주 재밌게 했죠.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요 얘기는 뭐냐면 왜 거기에 있느냐, 왜 핵을 머리에 이고 위험한 전쟁터에 있느냐, 환한 미래가 있는 멋진 신세계로 가자 이 얘기고, 내가 이 트럼프가 김정은이를 그 멋진 신세계로 데려다 줄 수 있다.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고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 제초까지 했어요. See you soon 이렇게 얘기했죠. 빨리 행동하고 합의하자. 정경두 장관과 에스퍼 장관이 연합 공중훈련 연기 결정. 이것은 정말 북한한테는 좋은 뉴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원했던 거가 한미연합훈련 하지 말자. 이걸 가장 원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0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윗에다가 김 위원장에게 협상하자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선의로
훈련을 연기한 것인 만큼 북한도 협상지기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무 협상이 곧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이제 북한의 반응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게 대해서 신문마다 이제 보수 신문의 논조하고 진보 신문의 논조하고 완전 다르게 막 해석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것까지 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비핵화 진전 시 상당한 안보적 경제적 상황조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비핵화가 된다면, 비핵화를 한다면은 경제적 또 안보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말 시한으로 압박해온 북한에 대해서 그래 북한이 빨리 행동에 나서라 하고 압박함으로써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여야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라는 게 저가의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 하여튼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신보에서 나온 얘기인데, 조선신보. 조선신보는 아예 CU순이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았어요. 조선신보는 조청년의 기간지인데, 북한의 정책을 조금 빨리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양에서 노동신문은 좀 자유롭게 얘기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본에 있으니까 뭐 북한 주민들이 볼 리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신보가 이제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ZHDJ님 말처럼 이게 북한과 미국이 짜놓고 하는 그런데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트럼프도 적이 김정은이가 아니라 적은 내부에 있죠. 적은 내부에 있다. 다시 얘기하면 북한과의 그것은 뭐 대화나 뭘 이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조야,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언론들, 민주당이나 언론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본인 마음대로 이제 구상한 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또 김정은이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 개혁하고 싶은데 내부에 적이 있죠. 내부에 보수파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골수 보수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짜놓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어요.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미 계획을 다 짜놓고 12월 달에 이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서로 이제 굉장히 좀 싸우는 척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선신부의 예고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그려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넌저시 흘린 건지도 모르겠어요. 느닷없이 나올 리는 없는데, 그 전부터 트럼프가 평양에 간다는 얘기는 가끔씩 흘러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신문에다가 이렇게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어찌 보면은 뭐 조선신보를 통해서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어찌 보면은 트럼프가 평양에 가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놓았는데 그걸 흘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게 이제 어느 게 맞을지는 알 수 없어요.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청년 기간지 조선신보에서 미국이 새 계산법을 내놓을 때가 됐다,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그려본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금 이게 평화의 새, 파랑새 아닙니까? 파랑새인가 비둘기인가? 하여튼 뭐 평화의 새를 갖다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간지 조선신보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언급해서 눈길을 끈다. 조선신문 이날 홈페이지에 가십성 코너 메아리에서 게재한 어느 쪽이 초대국인가 하는 칼럼에서 미국 대통령이 새 계산법을 내놓을 때가 되었다. 북한이 유예기간으로 정한 12월 말이 다가오고 있다.
조미 대결사에서 조선의 최후 승리를 확정지은 2017년 11월 29일 이후부터 보면은 이제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라는 게 잘 보여요. 이게 뭐 조선이 뭘 승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이 연전 연승을 했다. 미국의 끊임없는 열세 후퇴 행들을 보였다. 말이 좀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조미 순회 회담에서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그렇게 한 것도 전부 이제 북한의 승리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트럼프의 선택지는 조선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외에는 없다 하면서 요즘은 그가 심각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하는 모습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장면도 그려보곤 한다. 이번 칼럼은 이제 트럼프가 트윗에서 곧 보자, see you soon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하노이 회담에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었다. 조선 신보에서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 있다. 평양에 가는 모습을 그려본다라고 했는데 정말 평양에 가게 되면은 멋진 일이겠지만 가봐야 알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서 평양을 출발했다고 그래요. 최선희는 왜 러시아에 갈까? 최선희는 요것도 참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목적을 밝히지 않고 러시아에 간다는 거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이게 이제 실권자인데 평양을 출발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가 전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평양의 순항국제공항에서 러시아로 출발하는 최선희 1부상을 배웅했다고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가 최 1부상을 환송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게재했다. 그렇지만 대사관은 최 부상의 방문 목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교토통신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최 부상의 러시아 방문 목적은 알리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측근이자 실력자인 최 부상이 비핵화 관련해서 북미 협상의 전망 등에 대해 러시아 측과 의견 교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렇겠죠. 하여튼 북핵 협상, 북미 협상 때문에 가는 건데 왜 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올해 12월까지 시한으로 정해 비핵화 협상을 임하는 미국 측의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해온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가시하면서 미국의 조속한 협상 복귀와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태도 변화? 미국이 태도가 뭐 어떻게 바뀌나? 지난달 5일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심의를 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러시아는 이후 모스크바 국제 비핵화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당국자 초청하는 등 북미 협상,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램버트 차관보하고 북한의 누구더라? 북한의 누가 갔었죠, 그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담도 하고 그랬는데 조철수가 갔었나? 조철수? 뭐 가서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회담하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러시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합니다. 아니, 조철수가 갔었네, 짱. 비핵화나에 북한에서 조철수 외무성 미국 국장, 미국에서 마크 램버트 대북 특사가 참석해서 별도의 양자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접촉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최선희가 지금 또 이제 러시아로 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왜 최선희가 또 갑자기 러시아로 가는가 하는 뭔가 좀 긴박한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시간을 다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러시아, 중국 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건 그런데 사실은 뭐 북한은 중국에 자주 갔지만 러시아는 자주 안 갔었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그 김계관의 얘기예요. 김계관의 얘기. 김계관. 이게 이제 트럼프가 트윗으로 새 정상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또 단서를 좀 달았어요.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개념이죠. 적대 정책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애매하게 하여튼, 김계관의 담화, 외무성 고문이죠, 고문. 트럼프가 곧 보자라고 했더니만 하루도 안 돼서 김계관이 담화를 발표해서, 대신에 미 대통령에게 자랑거리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새 정상회담 시사 의미로 해석하지만 무익한 회담에 흥미없다 하면서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회담을 하자라고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북측의 합의를 촉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입 발언을 3차 정상회담 시사로 받아들이면서 제재 해제와 같은 적대 정책을 철회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제재 해제 같은 것을 이제 제재 해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재라고 하는 게 적대 정책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같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곧 보자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새로운 북미 순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하였다면서, 그러니까 이건 김계관의 얘기입니다. 김계관의 얘기가 그 트럼프의 곧 보자라고 말한 것은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미국이 진정으로 우리와 대화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면 우리를 적으로 보는 적대시 정책부터 처리할 것을 결단을 내려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당국이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결정하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에게서 당신은 빨리 행동해야 하며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곧 보자라고 이제 적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김계관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김계관 고문의 명의의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올린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답변으로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 한미 군당국의 연합공정훈련 연기 결정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김 위원장과 만남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연내 북한 대화 재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가운데 북한 나름의 대화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지금까지 항상 이게 삐딱하게 얘기했지 제대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죠. 옛날에 그 6월 12일, 작년 6월 12일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항상 저런 식의 대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자기네들은 뭐 우리는 대화할 생각 없어 하면서 대화를 이제 이끌고 갔던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이라서 김계관 고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것도 북한식의 대화에 대한 답변이라는 얘기죠. 북한식의 어떤 우리는 뭐 꿀리지 않아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회담하자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불만을 드러냈지만 전반적인 논조가 대화의 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박한 협상의 성사 가능성을 전제로 의제 선점을 위한 일종의 밀당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박한 협상의 성사 가능성. 그러니까 협상이 곧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하면서 일단의 밀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밀당이라는 얘기는 일단 적대시 정책을 해소해야 돼. 적대 정책 하지 말아라.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회담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죠. 그 말이 북한식의 표현이다. 3차 정상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한미 군사연습의 완전한 중단. 이거 뭐 완전한 중단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 핵 포기만 한다면은 뭐 완전한 중단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 포기만 한다면 뭐 군사연습이 안 하면 되는 것이 뭐 그죠? 돈 들어가는 군사연습 뭐하러 해? 또 이제 제재 철회 조치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뭐 핵만 포기한다면 제재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김계관은 두 가지를 이제 내세운 거예요. 군사 연습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재 조치를 철회해라.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내세우면서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제 김명길 대사는 뭐라 그랬냐면은,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 적대 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제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죠? 이때도 이제
에스퍼 장관이 그 공정연합훈련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이제 생존권과 발전을 제한하는 이때도 대조선 적대 정책을 철회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죠. 적대 정책을 철회해라. 적대 정책 그런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또 덧붙였어요. 6월부터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그리고 무슨 진전이 있었듯이 그렇게 냄새를 피우면서 저들에게 유리한 시간벌이만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시간 끌기를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어. 우리는 이제 북한이 시간 끌기 하고 있다 봤는데 북한은 미국이 시간 끌기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무익한 그러한 회담에 더 이상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더 이상 미국 대통령의 자랑거리를 주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치적으로 자부하는 성과들에 대한 해당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도 안 쏜다. 요걸 자꾸 이제 강조하면 자랑어다니까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트럼프가 좀 싫어할 듯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안 하는 게 좋은데 말이야. 북미 대화를 내년 대선 승리와 연결짓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칫하면은 트럼프의 치적을 흠집내는 핵실험과 ICBM을 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애둘러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좋아하지 마라. 우리가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 해서 또 이제 김계관이 일단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이제 답변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회담 하자고. 그래서 적대 정책부터 철회하면은 정상회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적대 정책을 철회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무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미국이 주는 게 너무 없었다 하는 것도 맞는 얘기죠. 지금까지 미국이 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압박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까 주겠다라는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겠다라는 거하고 준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앞으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하고 실제로 뭐 내주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그거 같아요. 일단 핵을 갖다가 완전 포기해라. 그때까지 계속 압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죠. 일단 믿어. 나를 믿어라. 미국을 믿어라. 미국을 믿는다면은 근데 사실은 사람이 믿는다는 게 참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믿고 했습니다. 그죠? 미국을 믿고. 그래서 베트남은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과감하게 미국 밀착으로 갔죠. 그래서 성공적이었는데 근데 베트남은 또 좀 달랐던 게 중국하고 베트남이 옛날에 전쟁을 벌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베트남인이. 그래서 그런 거하고 조금 좀 다른 뉘앙스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북한하고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그래서 베트남은 쉽게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북한은 조금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도자의 의지입니다. 사실은 지도자의 의지가 그래 모르겠다. 우리 이제 미국과 친미 국가가 되자 이렇게 이제 의지를 가지면 김정은이가 바로 갈 수 있는 문제죠. 어쨌든 저의 결론인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한다면은 그 김정은이의 선택이 뭐 있어? 그죠? 김정은의 선택은 뭘까? 김정은의 선택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도, 미국의 제재에서, 같이 이제 협력하고 있어요, 사실은. 협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만큼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제, 중국, 러시아의 우방이라고 보긴 봤지만, 그렇지만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항상 불안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베트남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쪽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때 캄보디아에 들어가 있었는데 미국이 캄보디아에서 철군해라 그러니까 베트남이 오케이 하면서 캄보디아에서 철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굉장히 좀 뭐랄까 자신감이 있어 그런가? 옛날에 이제 호 할아버지부터 호치민의 그 어떤 저기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은 그 뭐 좀 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는 나라야. 자신이 있는 나라야. 호치민의 전통부터 쪽에 있어서 몰라도 호치민 물론 그때는 죽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자신이 있는 국가였고 북한은 조금 차는 다른 것 같아요. 호치민의 베트남은 미국과도 싸웠지만 중국과도 싸웠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캄보디아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참 자신 있는 국가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상당히 호전적이었죠. 호전적이었는데 확 바꿔가지고 이제 친미국가 돼가지고 지금의 엄청난 나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베트남의 파병까지 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도 이거 옛날 다 잊어버리자. 화끈한 나라죠. 화끈한 나라. 그죠? 우리 같으면은 니네 우리 옛날에 침략했잖아 이래가면서 그럴 텐데 그거 과거는 과거고 우리 이제 미래를 향해 나가자 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베트남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친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엄청난 어떤 지도자들의 어떤 그 리더십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북한은 좀 그런 건 약한 것 같아. 그런 것은 약하고 뭐랄까 이제 어떤 좀 부패가 있는 것 같아. 부패. 일단 그 지도층의 부패. 호치민을 비롯해서 베트남의 지도층은 상당히 그 부패가 없는 나라였죠. 그렇죠. 성장국이라고 봐도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그게 조금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북한이 뭐 다른 선택지가 없단 말이죠. 선택지가 없어서 화끈하게 베트남식으로 돌아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끌면서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하고 사실 중국과 러시아에 가가지고 얻을 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뭔가 진짜 큰 그림을 갖다가 큰 그림을 내놓을 듯도 해요. 내놓을 듯 한데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아리까리합니다. 사실은 이제 뭐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 북한 미국이 핵 싹 가져가라. 우리는 이제 완전 다 내놓고 미국을 믿고 한번 해보겠어 라고 한다면은 미국도 뭐 많이 지원하겠지만 또 대한민국이 또 보증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도록 놔주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북한을 가도록 냅두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옛날에도 왜 김영삼 대통령 때 북폭 있었잖아요. 북폭 했는데 끝끝내 반대했다라죠. 북폭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핵 포기를 결심할 수 있는 테러를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믿게끔 만드느냐는 거죠. 그걸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보증을 쓸 수 있는 거고 한국을 못 믿는 건가? 한국이 보증을 쓸 수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 문제가 아직 좀 결론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그래서 푸틴도 그때 푸틴하고 김정은이 만나는데 푸틴이 좀 냉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때도 왜 갔다가 김정은이가 상당히 뭐 2박 3일인가 있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연상 시절에 하여튼 그래도 전쟁이 났겠죠. 진짜 평양 불바다를 만들었으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참 안 좋은 겁니다. 어쨌든 전쟁 없이 가보자 하는 거죠. 전쟁 없이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이라고 뭐 전쟁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없이 가보자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이게 타결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로 큰 정말 역사적 사건이죠. 사건입니다. 큰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화롭게 정말 모든 게 해결된다면 정말로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가 뭐 트럼프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는 정말 한국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죠? 트럼프는 한국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준다면 트럼프가 나서가지고 정말 북한의 핵을 제거해주고 북한을 그 자본주의화 시키고 정상적인 국가로 좀 이끌어주고 한다면 그야말로 트럼프는 한국의 영웅이 되는 거야. 그죠? 되는 건데 그거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좀 그런 정도에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을 갖다가 이제 북한이 신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한국도 너무 미국 편을 든다라고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한국도 문재인 대통령 믿었는데 못 믿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북한이 지금 쪼달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무기야 뭐 많이 있지만 약소국 아니에요, 약소국. 그죠? 약소국이 좀 가난하잖아. 가난하고 인구도 이제 대한민국의 절반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서로 위축돼 있어요, 사실 북한이. 위축돼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의 했던 생각은 그래요. 저의 생각은 정말 낙관적으로 진행된다면, 너무 낙관적으로 된다면, 굉장히 낙관적으로 진행된다면, 그야말로 12월 중에 실무회담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1월 달이나 이렇게 이제, 정상회담이 되는데, 아까 조선신보 얘기대로 정말 트럼프가 평양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평양에. 그렇게 가서, 트럼프가 평양에 가는 경우에는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돼. 핵무기를, 미국에 반납하는 조건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트럼프가 평양에 가지. 그거 아니면 평양에 가겠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에 반납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면 정말 트럼프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될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다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리는 그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트럼프가 만나자. 그렇게 얘기한 거고, 북한의 김계관이가 나와서,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그래 만나자.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일단 만나자 그런 거예요. 만나자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오늘 아까 보니까 SBS에서는 거절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죠. 거절한 게 아니라 조건을 달긴 달았지만 만나자 그런 겁니다. 북한의 김계관이가 오케이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접촉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접촉들이 쭉 나오면서 아마도 우리 남북주들의 흐름들이 좀 흐름을 타는 그런 모양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북한 포털에 나온 이제 타이틀만 쭉 보면 이런 겁니다. 타이틀만 보면은 화장품 전시회도 하나 봐요. 평양에서 화장품 전시회 폐막이 됐다라는 거. 트럼프의 곧보자 트윗에 적대정책 철회부터 하자 하고 기싸움이 팽팽하다 나왔고, 그 다음에 방위비 3차에도 있었고, 그런 얘기 있었고요. 방위비 얘기도 좀 있었고, 지소미아는 나흘 앞두고, 지소미아 종료가 나흘 남았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최선희가 러시아 방문을 왜 출국했다라고 하는 거 나왔고, 되게 이제 9시쯤에 좀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데, 오늘 저녁엔 9시에는 별로 중요한 뉴스가 안 나왔네요. 최선희의 러시아 방문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은 안 나왔습니다. 또 정부는 조건 없는 금강산 강화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국 대표자 평화회의에서 이제 나온 거고요. 남북교류협력 상경과 합동 개성공단, 평화행진 고성에서 나온 얘기고, 그렇고, 조선신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새 계산법을 내놓을 때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그려본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왔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북한 문제는 그런 정도가 이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북한 대북주들이 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재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재료들이. 그 북미 간의 일단 협상이 시작되었다라고 봤는데, 시작되었다.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이제 어떤 뭐 접촉의 뉴스가 나오겠죠. 뭐 우리가 옛날 쭉 봤던 것처럼 일단 뭐 실무회담, 지금 얘기는 이제 스웨덴에서 북한과 미국에 초청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오케이 그랬고 북한도 좋다라고 한 거예요. 스웨덴에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난번에 나온 거죠, 이거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이 그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초청을 했다는 거고, 그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미국이 오케이라고 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제 날짜가 없이 바로 발표될 것 같아요. 미리 예고 없이. 지난번에도 이제 언제 만나다는 얘기 안 하고, 뭐 누가 뭐 최명기 그때 그쵸? 그때 하여튼 뭐 대표가 누가 뭐 그 스웨덴으로 갔다 이렇게만 나왔단 말이죠. 스웨덴을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회담이 이루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번엔 또 누가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순회대사가 갈지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최명길이가 갈지, 김명길인가요? 김명길이가 갈지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가 또 가겠죠. 가면서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가면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큐로컴이 왜 나왔지? 그러면서 이제 쭉 그 뭐 실무회담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뭐 실무회담에서 뭐가 좀 잡히고, 뭐 실무회담도 이제 이번엔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또 그다음에 이제 정상회담도 또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진짜 트럼프가 평양에 갈지, 이번에 오늘 그 조선신부 얘기대로 알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쭉 진행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그 인천여우의 방송은, 뭐 가입 조건은 똑같죠? 가입 조건은 뭐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132인데 66으로 할인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ARS는 02340-4484 일로 가입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우리 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 방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방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은 10루타 종목이 있습니다. 10루타 종목. 요거는 이제 장기 종목이에요. 장기 종목.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길게 가져가서 대박을 낸다. 요런 이제 개념이죠. 10루타 종목.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건 쭉 좀 들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제가 대박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이 이제 세기 말 1990년대,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초, 요때는 반도체 산업이 뭔지 몰랐잖아요. 반도체 산업이 좋기는 좋은데, 그때 삼보 컴퓨터나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휩쓸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3만원 정도였습니다. 3만원. IMF 때. 3만 얼마여서 3만 4천원이 그랬는데, 근데 이 3만원짜리가 지금 뭐 150만원, 뭐 200만원 이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100배 난 거란 말이에요. 100배. 거의 100배 났죠. 그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 시대다 보는 거예요. 네이버와 카카오 시대다. 그래서 우리 방은 카카오를 들고 있고, 네이버는 아직 편입을 안 시켰는데, 옛날엔 제가 이제 네이버를 굉장히 좋아했죠. 네이버를 이제 우리 방에서 집중적으로 밀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이제 NHN하고 분리되기 전에. 그래서 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가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에서는 최후의 승자다는 거죠. 그 제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이버 제재는
뭐 아시다시피 그런 겁니다. 네이버에 보면은 이제 부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이제 뭐 할 때 소개 같은 거 할 때에 네이버 소속 물건들을 먼저 보여줬다는 거죠. 다른 데서 올린 것보다도 네이버 소속을 먼저 보여줬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뭐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자기네 거하고 남의 거를 갖다가 똑같이 하지 않고 자기네 거를 좀 우대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에 이제 뭐 그거는 아마 제재 벌금 좀 물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건 아닙니다. 아주 뭐 큰 악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아마도 부동산 쪽하고 몇 군데에서 이제 한 3군데 정도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그것 때문에 내려온다면 좋아요. 네이버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네이버 기왕 보는 김에 네이버 네, 세금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 건 아니고 세금이 부족하다고 뭐 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게 이제 옛날에 이게 소송은 아니고 이걸 갖다 공정위에다가 걸었어요. 공정위에서 다른 데서 걸었습니다. 걸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을 갖다가 공정위에다가 제소를 한 거예요. 제소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조사에 들어간 거죠. 다른 데서 왜 니네들 우리를 갖다 차별했냐라고 제소를 한 거죠. 다방이나 직방이 된 데서. 그래서 이제 조사 들어간 거죠. 세금 부족하게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렇고 이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하고 라인하고 이제 합병한다는 얘기죠. 소프트뱅크하고 라인하고 라인하고 야후하고 야후 플러스 라인이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 큰 겁니다. 야후가 이제 일본 최대의 포털이라거든요. 야후가. 그 라인은 일본 최대의 SNS란 말이죠. 그 두 개를 합병해 가지고 그 네이버가 어찌 보면 네이버라는 회사가 일본의 포털과 SNS의 최대는 아니지만 강력한 지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대5로 하니까 야후하고 라인하고 합해가지고 지분을 5대5로 갖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포털인 야후하고 일본의 그 최고인 라인하고의 50% 지분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네이버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동남아시아에서 라인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라인이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이 다 라인 쓴단 말이죠. 다 라인을 쓰지는 않지만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라인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갖다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네이버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구글이라든가 무슨 페이스북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또 중국의 알리바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야후도 지금은 쇼핑 쪽을 많이 하거든요. 쇼핑 쪽. 그래서 야후와 라인이 합해서 쇼핑과 포털과 SNS와 지금 한참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간편결제잖아요. 간편결제가 핀테크인데 이 금융 쪽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지금 장악해 들어간다면은 이것은 대단히 그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네이버도 이제 국내에서도 네이버 계정이 나온다 그러죠. 네이버 계정. 그래서 네이버 계정에서 아주 좋은 대출, 좋은 적금, 좋은 보험, 좋은 증권 이런 것들을 소개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이버가.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일본에서도 그렇게 할 거란 거니까 그것은 네이버한테 엄청난 기회고 큰 성장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마 2000년 내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만한 주식이 아마도 네이버와 카카오일 거예요. 근데 이번에 좀 조정받는 위치에서 꼭 이 종목은 사가지고 가자는 얘기죠. 우리 방에서 장기 신문사 종목으로 계속 지금까지가 밀고 있는 게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여기에는 네이버는 그 전에 제가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네이버는 좀 뺐는데 네이버 카카오 요것은
우리 윤탕님 우리 회원입니다만은 어쨌든 네이버도 제가 우리 포트에 넣을 수도 있어요, 조만간에. 근데 이제 포트가 이제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근데 네이버는 제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 네이버 나올 때마다, 리포트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건 장기 종목으로 이걸 꼭 가져가면은 약간 좀 현금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산 규모가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안 사더라도 네이버 카카오는 꼭 사시라는 얘기. 이게 바로 10m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10m 종목. 이거는 길게 가져가세요. 길게. 길게라는 것은 이제 뭐 10년, 20년 가져가시라는 얘기죠. 이게 삼성전자를 10년, 20년 가져오니까 이게 큰 돈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 그래, 뭐 카톡, 뭐 그래, 네이버, 뭐 이렇게 우습게 알지 모르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접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자서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여우의 조언을 들으라는 것은 혼자서 하면은 오래 못 버텨요. 여우의 조언. 우리 방에 오면은 이제 똑같은 것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는 갖고 가야 돼. 또 남북조도 갖고 가야 돼. 그럽니다. 우리 방에 오면은 계속 보유야. 이렇게 얘기하는 서로 이제 마음의 위로를 삼는 거죠. 주가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아니야, 저건 초대박이야, 갖고 가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방에 와가지고 뭐 비싸지도 않은 수수료니까 뭐 비싸지 않죠. 월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내면서 우리 방에 와가지고 좀 버티자.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수명 단축은 뭐 저는 수명 단축 안 되던데요. 예. 그렇게 보시면서 내일 또 한번 꿈을 한번 꾸어보자고요. 트럼프가 평양 가서 한반도 평화를 따오는 꿈. 네. 그 꿈을 한번 꾸어보자고요. 어쩌면은 아주 어느 날 갑자기 우습게 이게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뭐 트럼프는 올해가 중요하니까, 또 우리 정부도 올해 뭐 내년도 중요하죠. 내년 4월달 선거니까 요거를 딱 맞춰서 시간 타이밍 스케줄 잡아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한테 유리해야 되니까 뭔가 좀 정치적 자산을, 그러니까 트럼프의 많은 정치적 자산이 이제 북한한테 투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겠죠. 트럼프가 짱구입니까? 그죠? 되지도 않을 트럼프 했겠어요. 자, 그렇게 보자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일단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여전히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만나겠다 그러고 김정은이도 만나겠다 그러니까 뭔가 될 거다 생각하면서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그리고 너무 또 이제 남북지만 사지 말고, 남북지만 사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들 좀 사시고요. 그죠? 사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바이오 종목들도 좀 사시고, 바이오 단타 요즘 아주 재밌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중심이 되는 종목 꼭 들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료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돈이 부풀어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쵸? 눈이 옵니까? 그래요? 아이고, 눈을 봐야겠다. 감사합니다. 방송 요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